쉐어하우스 지금 이제는 해본 입장에서는 34평 세팅하는데 한 500이면 충분하고도 남거든요. 사실 진짜 난리예요. 이번에도 이제 신학기잖아요. 네. 저희는 보통 1월 중순이면 다 마무리됐는데 개강하기 전까지 계속 전화가 와요. 엄청. 뭐 방이 없냐? 예. 근데 방이 없거든요. 주변에 진짜. 쉐어하우스 사업 이거 뭐 에어비앤비 같은 건가? 이거 뭔가요? 쉐어하우스는 말 그대로 집 하나를 공유해서 쓰는 건데 에어비앤비는 숙박업이라서 사실은 대부분이 불법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에어비앤비를 합법적으로 하려면 내가 사는 집에 남는 방을 외국인한테 빌려줘야 돼요. 내가 사는 집에 남는 방을 외국인한테? 예. 근데 뭐 대부분은 안 그렇죠. 같은 나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 그래서 이게 대부분은 불법인데 쉐어하우스는 이제는 숙박업이 아니라 임대업이기 때문에 일단 합법이긴 합니다. 이게 보통 들어가는 게 내가 월세로 들어가서 그 월세로 들어간 집을 다시 쉐어하우스로 주는 식으로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전대차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대차면 불법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사업자 등록해 보시면 전대차 임대사업이라는 사업자가 따로 코드가 있을 정도로 이거는 합법적인 사업이고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면 그렇죠. 불법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 집에 이제는 보통 방 하나에 저희는 아파트에서 하는데 아파트라고 하면 34평은 방이 3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방 하나에 뭐 2명 혹은 뭐 3명 많을 때는 아니면 1명 이렇게 해서 집 하나에 뭐 한 5, 6명 뭐 이렇게 살게 세팅을 해서 그 친구들한테 각자 이제는 월세를 받는 게 쉐어하우스의 기본 수익 구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생들 대상으로 쉐어하우스를 하고 있는데 직장인들 대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래서 구조는 좀 다양하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외국에 잠깐 이제 공부하러 갔을 때 쉐어하우스 살아봤는데 저도.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진 않는데 외국은 맞습니다. 되게 흔하더라고요. 그 월세가 비싸서 그런지. 저는 거실을 쉐어했었어요. 거실을 받으면서 쇼파를 사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대표님 좀 주종목이신 부동산과 연계도 좀 돼 있는 것 같고 왠지 잘 됐을 것 같은데 이거 뭐 시작이나 뭐 좀 과정이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이게 처음에 쉐어하우스를 시작하게 된 게 이거 제 친한 동생 중에 이제 수원대에서 쉐어하우스를 해서 되게 잘 된 친구가 있었어요. 한 4개 운영했었는데 월에 한 4,500 정도 벌었었거든요. 이제 회사 그만두고 시작을 해서.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서 강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걸 보고서 쉐어하우스가 괜찮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는 제가 천안 쪽에 가서 이제 투자를 할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딱 투자하려고 갔는데 대학교가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쉐어하우스 생각이 나서 여기 대학교도 근처에 있고 어차피 내가 투자하려고 이거 살 건데 전세 주지 말고 대출 받아서 이자 내나 월세 봐서 쉐어하우스 하나 어차피 비슷한 구조니까 대출 최대한 땡겨가지고 대출 받아서 이자 쉐어하우스로 돌리면서 이자를 내보자라고 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그 친한 동생이 잘하니까 동생한테 좀 입지도 검증을 받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도 집 2개를 투자를 했는데 집 2개를 해서 집 하나에 이제 6명씩 1인실, 2인실, 3인실 이렇게 뒀었거든요. 그러니까 집 하나에 6명 들어가니까 12개 베드를 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12개 베드를. 33평 아파트 같은 기준인 거죠? 34평 아파트 2개를 이제는 6명씩 한 집에 6명씩. 그러고 이제는 여름방학 때 모집을 시작을 했는데 베드가 1개 찼어요. 12개나 12개 베드인데 1개 찬 거예요. 왜 전문가한테 그리고 전수 받았는데. 인테리어도 원래는 제가 해도 되는데 이제 천안이가 좀 멀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그때 당시 이제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 그런 자기 좀 인테리어 쪽을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한다고 하고 또 다른 쉐어하우스도 몇 번 세팅을 해봤다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돈을 주고 맡겼어요. 그래 내가 뭐 너한테 너 수익 갖고 나도 세팅 잘해주면 좋은 거지 해서 이게 맡겼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는 일단 인테리어 개판으로 해놨어요. 가성비 대비 사실 쉐어하우스 지금 이제는 해본 입장에서는 34평 세팅하는데 한 500이면 충분하고도 남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때 2개 하는데 2천만 원이 넘게 들었어요. 2천이 들었는데도 안 사놓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구비를 안 해놓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추가적으로 돈이 더 들었어요. 그럼 제대로 안 돼가 초보자분이 하시다 보니까 본인이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지. 조금 다른 뭔가가 있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첫 번째부터 일단은 좀 삐걱거렸고. 내가 챙겼어야 됐는데 돈만 날렸다. 네. 두 번째로는 그 이제 베드가 하나밖에 안 나갔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잘한다는 동생한테 야 베드 하나밖에 안 나가고 왜 안 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친구는 제가 이제 평소에 꼼꼼하게 부동산 투자할 때 잘 챙기니까 오빠가 잘 챙길 줄 알고 자세히 안 본 거야. 나는 그 학교의 기숙사 수용률이나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는 다 걔한테 검증을 받았는데 걔는 제가 알아서 잘 봤을 거라 생각하고 대충 보고 저는 잘 보는 얘가 봐줬으니까 괜찮다는 걔도 대충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전문가니까 얘가 괜찮다고 하니까 되는 거였고 네. 그분은 이분은 원래 부동산 투자하니까 원래 꼼꼼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오케이 한 걸 그냥 나한테 한번 검증받는 정도. 그렇죠. 크로스 체크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애초에 될 만한 입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대학교가 있지만 대학교 기숙사 수용률이 엄청 높아서 그래서 주변에 학생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뭐 어떤 말씀이에요? 기숙사가 있는데 왜냐하면 학생 대비해서 기숙사가 부족해야지 주변에 원룸이나 쉐어하우스에 들어오는 건데 거기는 기숙사가 되게 컸던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그 외부 수요를 기숙사에서 다 받아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학생들이 기숙사가 모자라야 그렇죠. 밖에 나와서 왜냐면 기숙사가 보통은 더 저렴하니까. 그렇죠. 예. 근데 거기는 기숙사가 넘쳐나서 별로 나올 애들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애초에 시작을 하면 안 됐던 수요 공급이 안 맞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돈은 돈대로 썼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는 딱 반년 돌리고 6개월 돌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 들어서 서울 쪽으로 이사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 집이니까 전세로 그냥 주고 대출 갚아버리고 그리고 가구는 사놨으니 쉐어하우스를 지금 적기는 좀 애매하니 그러니까 잘 되는 입지로 끌어올라와서 다시 하자라고 해서 이제 서울로 끌어올려와서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도 보면 이게 처음부터 두 채로 시작을 안 했으면 손해가 일단 적었을 거고 인테리어나 손해가 절반이겠죠. 그리고 이사비대로 또 들었잖아요. 그쵸. 집이 두 개니까 이사비대로 또 들었고 대출도 반년 만에 갚았으니까 중도상환 수수료 같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작게 시작했으면 이제는 금방 수익 구간에 들었을 텐데 처음에 너무 크게 시작하고 삽질을 하다 보니까 손해가 이미 많이 깔린 상태에서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한 1, 2년 동안은 이제 마이너스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이미 손해본 게 많잖아요. 그쵸. 6개월 동안 이자는 이자대로 내고 있었는데 배드는 한 개밖에 안 찼고 그쵸.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근데 또 이제 1년 잘 돌아간다 싶더니 코로나 터졌어. 학교가 쉬어. 학교가 쉬죠. 그러고 나니까 그래서 한 1년 정도 또 안 좋았어요. 그러고서 이제는 그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학교들도 다 어쩔 수 없이 오프라인 하니까 그다음부터 또 잘 돌아가는데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처음부터 너무 이제 좀 손해를 보고 시작했던 거죠. 사실은 되게 괜찮은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돈이 잘 벌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너무 잘 모르는데 크게 벌렸다. 그렇죠. 모르는데 크게 벌렸고 잘못된 입지를 그렇죠. 시작하면 이게 큰 것 같아요. 서울에 했으면 그렇죠. 서울 그것도 이제는 알고 나니까 이제는 서울에서 이런 데서 해야 되는구나라고 보였던 거죠. 그럼 쉐어하우스 사업은 대표님 그 어떤 말씀해주신 그런 수요 물론 따로 전문적인 강의가 있겠지만 그런 걸 따져서 내가 한다고 하면 또 지방 같은 데서도 좀 지금도 좀 수익을 볼 수가 있나요? 지금은 좀 반반인 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겪으면서 일단은 학교 근처에 학생을 기반으로 한 쉐어하우스들이 다 없어졌어요. 거의 다 망했어요. 저는 이게 본업이 아니니까 사실 1년 정도 수익 안 나와도 상관없지 뭐 그냥 뭐 본전치기 그때도 아예 없지는 않았거든요. 한 반 정도 차 있어서 그냥 뭐 월세 내고 관리비 커버될 정도만 있으면 되지 뭐라고 해서 그냥 버텼던 건데 돈 못 벌어도 돼. 그쵸. 난 이게 본업이 아니니까. 그래서 버텼던 건데 본업이신 분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은 싹 다 접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진짜 난리예요. 이번에도 이제 신학기잖아요. 저희는 보통 1월 중순이면 다 마무리됐는데 개강하기 전까지 계속 전화가 와요. 엄청. 뭐 방이 없냐? 근데 방이 없거든요. 주변에 진짜. 지금 수요는 다시 늘었는데 공급이 없다. 그래서 여기는 진짜 완전 저희가 갑이에요. 개판으로 해도 돼요. 개판으로 저희가 그렇다고 하진 않지만 개판으로 해도 딴 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개판으로 실제 하신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지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조금 콧방귀 끼면서 하죠. 보통 이제는 집을 구하려고 하면 집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집 보고 계약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쵸, 뭐 내가 살고 싶은 저희는 딱 전화 오면 집 보고 계약하시면 아마 집 못 구하실걸요? 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멘트를 날리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한 2년 가까이 다 집 안 보고 계약했어요. 계속 학기마다. 그 실제로 집을 보는 동안 누가 계약을 해버린. 저희가 학생들이 사니까 집을 매번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집을 보여주는 이제 방문 데이를 잡아요. 네. 이날 시간별로 오셔서 집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는데 보통 그 날이 되기 전에 다 끝나버리거든요. 나는 집을 안 봐도 되니까 계약을 하고. 지금 뭐 근처에 없으니까. 먼저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끝나버려서 저희는 수요 괜찮은데 근데 문제는 저희도 그럼 그 정도면 쉐어하우스를 새로 하고 싶잖아요. 하나 더를. 그래서 더 해서 돈을 벌면. 하고 싶은데 저희가 계약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한 4년 전쯤에 계약했으니까요. 4천에 뭐 110 이렇게 34평을 계약을 했었어요. 네. 4천에 110 뭐 4천에 100 이렇게 계약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게 임대차 3법 때문에 네. 보증금이 올라서 1억에 110이에요. 그러면 이게 저는 이제 공투를 해서 네. 아는 동생이랑 이제 100 정도씩 100씩 가져가거든요. 2개 운영해서. 네. 보증금이 8천 묶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8천 묶이고 뭐 1년에 사실 신경 많이 쓰는 게 이렇게 학기 바뀔 때 네. 2번 정도 신경 많이 쓰는 거 외에는 그렇게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리고 네. 저희는 중간에 매니저한테 월급을 따로 주고 그러니까 월급이라기보다는 알바비를 따로 주고 아무래도 여성 전용이다 보니까 그 여성인 알바생이 이제는 그 관리를 해줘요. 이게 그 뭐 민원사항이나 이런 네. 것들은 중간 한번 완충을 거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있어서 수익이 조금 적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그래도 8천에 한 월에 신경 많이 안 쓰고 200 정도씩 들어오면 나쁘진 않은 구조거든요. 수익률이라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1억에 이제 이제 하나에 1억이 들어가니까 1억 놓고 월에 100만 원 나온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걸 해야 되는 건가? 그래도 10% 수익률인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보면은 그럴 수 있기는 한데 제 입장에서는 그거 보려고 사업하는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지금 무슨 뭐 완전히 무슨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것처럼 내가 완전히 그냥 손 떼놓고 신경 안 써도 되는 건 아니니까 이게 어쨌든 이거는 이제 사업이니까 그렇죠. 10% 수익률로는 부족하다. 그렇죠. 다른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사업이. 그래서 조금 좀 아니다 싶은 거고 저희 쪽에서 그래서 못하는 거. 근데 그래서 아예 기회가 없냐라고 했을 때 사실 빌라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빌라 같은 경우. 그리고 쉐어하우스는 빌라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특히나 강남은 역세권 근처에 오피스텔 말고도 빌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 같은 경우는 잘 구해서 세팅하면은 지금도 충분히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저는 이제는 좀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 학교 근처로 했었거든요. 왜냐면 거기는 수요가 확실하니까 기숙사 수용료만 파악하면은 확실하니까. 근데 학교 근처는 대부분 월세가 비싸요. 그러면 이제는 직장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대상으로 되면 일단은 수요 파악이 좀 어렵죠. 이 직장인들이 어디서 사는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기 좀 어려우니까. 역세권은 잘 된다는 건 확실한데 또 역세권은 비싸고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쉐어하우스가 좀 수요가 많을 만한 그런 지역들을 찾는 게 일단은 좀 일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는 학생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조건 계약이 6개월 단위예요. 최소가. 1, 2개월 단위 안 받아요. 왜냐면 방학 때 나가버리니까. 6개월 단위로 받아서 1년에 2번만 신경 쓰면 되는데 직장인들 대상으로 하면 사실 뭐 이직이 있을 수도 있고 그쵸. 이게 고정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집을 이제 수시로 보여줘야 될 수도 있어요. 약간 사람이 드나들 때마다. 그래서 좀 품이 많이 들 수도 있어요. 학생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회도 있지만 좀 제가 하는 구조처럼 이렇게 편하게 가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약간 요 정도의 느낌으로 접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전세 보증금이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파트들 같은 그렇죠. 경우는 이제 반전세로 하더라도 너무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수익은 나쁘진 않은데. 그래서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전세금이 많이 오르지 않아서 기회가 있는데 이쪽은 또 반대로 내가 손이 좀 많이 간다. 빌라라서 손이 많이 간다기보다는 직장인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 근처에 있는 빌라면은 똑같이 6개월 단위로 할 수 있죠. 6개월 단위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직장인 대상으로 하면 손이 좀 가는 거고 학생 대상으로 하면은 맞습니다. 좀 괜찮은 거. 그러면 뭐 대학교 근처에 수요가 확실한 곳에 빌라 그런 곳에 해보시는 거는 괜찮아요. 그 정도는 또 작게 시작하는 거 한 채 정도는 괜찮다. 작게 처음부터 시작하셔서 늘려가시는 거 괜찮습니다.